자, 안녕하십니까. 세종국토개발 대표 전은성입니다. 자, 오늘은 거주는 현실에 맞게 하고, 투자는 미래를 보고 자금에 맞게 해라. 자, 이제 거주와 투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되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자, 어떤 집을 살까? 내가 오래된 집에서 좀 미래를 보면서 투자를 하면서 살고 있을까? 아니면 좀 새 집에서 그냥 좀 편안하게 살까? 그리고 전세를 살까? 아니면은 내가 집을 사서 들어갈까? 또는 A라는 아파트를 살까? B라는 아파트를 살까? 정말로 많은 결정 장애들을 갖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쭉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 일부만을 갖고 나머지를 포기하는 것을 우리는 선택이라고 해요. 우리 선택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중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우리 결혼할 때도 누굴 선택한 것은 여러 가지 여러 명 중에 나머지는 포기하고 일부만을 우리가 고른 거잖아요. 우리가 옷을 살 때도 마찬가지. 여러 개의 옷들 중에 내가 일부만을 고르는 거죠. 이래서 일부만을 갖고 나머지를 포기하는 것을 우리는 선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선택에 노출되어 있죠. 제가 좀 전에 점심을 먹었는데 점심을 먹을 때도 뭐를 먹을까 고민하다 나머지는 포기하고 하나만 내가 가져가는 선택을 하는, 우리는 밥을 먹을 때도 항상 선택이라는 기로에 항상 서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에는 이 비용이 따라요. 비용이 따르는데 비용에는 돈 외에도 불편함, 시간, 체면, 양심, 뭐 여러 가지, 또 맛이 될 수도 있고, 뭐 점심을 따진다면 여러 가지가 이제 따르는데 기회비용이라 그래요. 이런 걸 총체적으로 경제학적으로 경제적 비용으로 말을 하는 것이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으로 인해 포기된 기회들 가운데 가장 큰 가치를 갖는 기회 자체, 이거를 기회비용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선택을 하면서 다른 것에 대한 가장 높은 가치를 포기한 것을 기회비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주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회비용, 내가 어떤 걸 포기하고 다른 걸 함으로써 얼마만큼 더 기회비용에 대한 이득을 받는지 또는 손해를 받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회비용 선택, 아파트 2개 중 우리가 선택하려고 할 때 이제 굉장히 여러분들 고민 많이 하시는데, 남들이 1억을 벌었다. 그러면은 그 남들은 1억 전체를 벌은 것 같고 본인은 하나도 못 벌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오른 건 별로 생각을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만 조금 우리가 인식만 하고 있다면은 크게 어떤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머리가 복잡해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면, 우리가 A랑 B라는 아파트를 중에 고민을 했을 경우가 있어요. B라는 아파트를 중에 A를 살까 B라는 아파트를 살까라는 고민을 했는데, 예를 들어 내가 A라는 아파트를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B라는 아파트는 1억이 올랐다고 가정했을 때 자기 아파트 오른 거는 감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B가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것만 감안해서 B는 마치 1억으로 올랐고, 상대적으로 내가 들어오른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는 내가 오른 양은 아예 빼버리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오른 양까지 계산을 한다면 2개의 선택에 있어서 기회비용은 사실은 내가 투자에 대한 실패한 것은 1억이 아니라 1,0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내가 굉장히 잘 선택을 한 것 같지만, A라는 아파트를 굉장히 잘 선택을 한 것 같지만은 B라는 아파트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사실 나에 대한 굉장히 잘한 선택은 사실 어떤 아파트를 했더라도 큰 차이를 안 보입니다. 근데 우리는 A랑 B를 선택을 할 때 너무너무 고민을 많이 하면서 둘 다 선택을 못해서 최소한 9천 오르는 것도 다 놓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죠. 또 하나 한번 예를 들어보면, 자, 매입 임차를 할 때죠. 자, 어떤 아파트를 구입하면은 구입할 때 드는 세금과 각종 비용들이 있고, 가장 큰 리스크가 이제 금액 변동이죠. 근데 구입하지 않으면 전세를 샀을 경우에는 아파트 구입 비용과 전세금의 차이를 내가 활용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활용 금액이 전세를 살면은 나는 이득이 없는 거잖아요. 그 나머지 금액 갖고 활용을 했을 때 아파트가 만약 상승했을 경우에 그거보다 훨씬 더 잘 활용을 했다면은 아파트를 안 사고 나머지 금액을 활용하는 게 훨씬 더 유리했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활용을 잘 못하죠. 그래서 아파트 2개 중 선택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 저 굉장히 많이 질문 받아요. 만약 대강 이렇게 이거는 한 상계동인데 뭐 상계동뿐만 아니라 뭐 목동이 될 수도 있고 뭐 광장동이 될 수도 있고 뭐 우리가 뭐 강남구 대치동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아파트들이 쭉 이렇게 몰려 있는 곳, 뭐 강동이 될 수도 있겠죠. 뭐 아파트들이 쭉 이렇게 몰려 있는 곳에 어떤 아파트를 할지 막 되게 많이 고민을 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를 하든 B를 하든 큰 차이를 보이진 않는데 여기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진짜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분들이 되게 많이 봅니다, 제가. 그래서 저는 이런 지역을 놓고 아주 다른 A라는 지역과 B라는 지역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같은 A라는 동네에서 여러 개의 물건 좀 고민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제가 이런 그림을 자주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이 고민하는 한 동네는 한 마리의 소다. 한 마리의 소인데 얘가 소가 크게 되면은 목심도 크게 될 거고 갈비도 크게 될 거고 양지도 크게 될 거 아니냐. 얘가 죽으면은 목심이고 등심이고 다 죽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의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곳에서는 크게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안에 있어서 소도 목심이고 등심이고 갈비고 부위별로 사람들의 선호도에 따라서 이미 가격이 경제학적으로 잘 정해져 있는데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그 동네마다 선호도라든지 거기에 대한 위치에 따라 거기에 걸맞는 금액이 이미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저평가되어 있는 아파트를 같은 한 그룹에서는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은 그런 곳에서는 크게 고민하지 않고 구입을 해도 여러분들에 대한 손실은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아주 크지도 않고 아주 작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냥 선택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폭락론자 중에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폭락론자를 좋아하진 않은데 폭락론자를 좋아하는 이유는 이분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분이 그나마 좀 이론이 있어요. 나머지 폭락론자들은 정말 뭐 쓰레기 같은 말만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이론을 갖고 폭락론을 주장을 했죠. 근데 이분 말도 틀린 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경제적인 비용에 있어서는 양심도 될 수도 있고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분위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때 흐름도 될 수가 있는 거고 유행도 될 수가 있는 거고 여러 가지를 품고 있는데 그냥 금리가 올라가면은 가격이 떨어진다. 뭐 이상한 논리가 약간 이상해. 대출을 안 해주면 가격이 떨어진다. 경제가 안 좋아지면 가격이 떨어진다. 아주 A 아니면 B라는 논리만 갖고 있다 보니까는 대부분 시대를 읽지 못하고 일부분만 보면서 맞추지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책들을 보면은 2008년도에 발간이 됐고 2013년도에 발간이 돼 있습니다. 근데 2013년도에 폭락론자들 말 듣고 전세 살다 망한 경우를 쭉 보여드릴게요. 이 폭락론자들은요, 사실 계속 떨어진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컨설팅도 하고 여러분들이 부자가 될 수 있게 저는 중개를 하는 업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떨어질 건데 그러면 컨설팅도 못하고 물건 구입에 대한 컨설팅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굉장히 뭐라 그러죠? 기부금 받거나 아니면 이런 책을 팔아서 돈을 받거나 뭐 이 정도의 다 수입밖에 안 생기다 보니까는 결론은 맥락은 비슷해요. 언젠가는 떨어지는 시점도 올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주 세게 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혼란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책이 팔리니까. 이분들 말이 가만히 보면 어느 시점에는 그렇게 떨어질 수도 있다. 저랑 말하는 게 비슷해요. 떨어질 수도 있지만 저는 나중에 분명히 올라갈 것이다. 우상향이다인데 이 사람은 우상향이라는 말은 안 하고 계속 떨어질 거라는 것만 강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헷갈리는데 그래서 폭락론자들 말 듣고 전세 살다 망한 사례를 한번 왜 그런 사례가 생기냐면 자 그럼 아까 그 책을 읽고 2013년도에 책을 읽고 집을 살 수 있음에도 계속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전세를 산 사람들의 최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2013년도에 이 역삼레미안 아파트를 보면 매매가는 8억 8천이고 전세 무려 7억이나 돼요. 그래서 이 집값이 떨어질 것이다. 이제 20년 동안 집값 떨어진다고 나왔거든요. 아까 그 책에. 근데 그 말을 듣고 이제 전세를 산 사람들이 2013년도에 8억 8천이었던 집과 이 당시에 7억이었던 전세가 2018년도에는 매매가는 무려 17억으로 뛰었고
전세가도 9억 3천으로 뛰었어요. 그래서 2013년도에 공덕동 거를 보면 매매가 5억 3,500이고 전세가 3억 7천이었던 집이 2018년도에 12억이고 전세 5억 8천이에요. 그래서 표를 좀 간단하게 보면 그 당시에 살 수 있었던 사람이, 매매를 살 수 있었던 사람이 계속 전세를 살았을 경우에 전세값은 그때 살 수 있었던 금액보다 훨씬 더 주면서 현재 전세를 살고 있고, 그때 살 수 있었던 금액보다 더 비싼 금액을 주고 전세를 살고 있으면서 매매 가격이 무려 2배나 상승하는 것을 놓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세를 살면 통화 가치가 하락하고 집값이 오르고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연하게 본인이 순발력 있게 또는 이렇게 적응을 잘 못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런 책을 읽고 이렇게 행동을 옮긴 사람들은 가격이 이렇게 오를 경우에는 또 계속 떨어져야만 된다, 떨어질 거라고 믿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직도 떨어질 거라고 믿고 있는 동안 또 강남과 서울의 지역들의 아파트들은 여러분들 시장 한번 나가보시면 급매물 다 빠졌습니다. 자, 이 영상 보시고 바로 여러분들 지역 부동산에 한번 가보십시오. 부동산들 아마 그런 말 할 겁니다. 이상하게 거래가 잘 된다고, 이상하게 급매물이 다 빠졌다고. 여러분들이 떨어지라고 비는 동안 부동산은 또 꿈틀거리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잘 생각들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과거의 보유 가격보다 미래 이용 가격이 더 높아요. 과거에 샀으면 되는 금액보다 현재의 전세를 살고 있는 금액이 돈의 가치의 하락으로 훨씬 더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거주와 투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 저는 사실 이렇게 권해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설명드리면, 자기 자본에 맞는 실거주용 아파트를 사는 사람과 실거주용 아파트를 살 돈으로 개발 예정 부동산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미래 가치를 보고 살고, 사실 현재 편의성은 이제 포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행복과 미래 행복을 바꾸는 거예요. 현재 편하게 살 수 있는 자본의 실거주용 아파트, 편하게 사는 것을 포기하고 되게 오래된 아파트에 들어가서 현재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미래에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왜냐면은 결론은 현재 행복과 미래 행복을 바꾸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행복의 양을 놓고 봤을 때, 물론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는 말도 있지만, 어느 정도 이게 아까 우리가 기회비용으로 놓고 봤을 때 얘는 오르는 만큼 얘는 아예 실패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얘도 오르는 거기 때문에 둘에 대한 큰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오를 거라고 보는데, 사실 이것도 올라가면서 아까 처음에 우리가 봤던 그 1,000만 원 나왔던 그 그림 있죠. 모르겠으면 다시 한번 가서 보셔도 되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둘의 차이는 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여유자금으로 투자를 하는 것을 권해드리는 거지, 본인이 행복하지 않으면서도 여기에 미래를 투자를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안 좋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신혼부부가 한남 뉴타운에서 다 쓰러져가는 집에서 살면 그 아까운 그 신혼 기간을 아무리 젊어서 사서 고생한다고 쳐도, 한남 뉴타운 가면 막 장롱으로 지붕 받치고 살고 있거든요. 막 비 오면은 집에 있는 바켓을 다 갖다 내가지고 비 받는 집도 많아요. 그런 데서 신혼을 보내는 것보다는, 신혼은 그래도 깨끗한 집에서 보내고 미래 가치보다는 현재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그것도 행복이 아니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한다라는 것은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거주를 하면서 투자를 자기 자본에 맞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예전에는 지금 이런 행태가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은 과거의 투자 방법이 계속 억눌려 있어서 그래요. 왜냐면은 추가 매물 구입을 할 때 항상 우리는 입주가 목표였거든요. 입주가 목표였기 때문에 과도한 금액을 주고 투자를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여유자금이랑 대출이랑 대출 금액의 연 이자를 계산을 해가지고, 입주 기간을 계산을 해가지고 우리가 어마어마한 금액을 투자를 했는데, 지금은 대출이 거의 안 돼요. 대출 아예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입주가 목표인 매물을 굳이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한남 뉴타운 같은 데 가서 입주 예정인 물건에 가갖고
그런 물건을 굳이 살 필요도 없고 음마 아파트처럼 입주 예정인 개포주공처럼 입주 예정인 아파트를 굳이 들어가서 살 그럴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투자의 트렌드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투자의 트렌드가 굉장히 바뀐 이유는 정보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그래요. 그래서 어떤 투자를 저는 권해드리냐면 현재 투자 방법은 그 여유자금이랑 세입자 보증금 이용해가지고 아주 조금만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사업자를 활용하는 겁니다. 나는 내가 살 집에 행복하게 오랫동안 살고 오랫동안 사는 동안 임대사업자를 활용을 해가지고 물론 지금 뭐 9월 13일 작년 9월 13일 이후에 사는 주택들은 물론 뭐 종부세 합산이 되고 하지만은 거주주택을 팔 때는 또 비과세에 또 해당되고 하니까 여하튼 간에 이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소액으로만 투자를 해놓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20년이 지나면은 다 노후도는 되는 곳이기 때문에 서울은 전체가 노후도가 다 됩니다. 20년만 지나면 어느 지역이든 노후도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과거의 계단식 상승과는 달리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보의 가격이 일시에 반영되기 때문에 여유자금으로 아예 묻어놓고 얘네들이 재개발 재자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프리미엄이 급등하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 이유는 정보의 가격이 일시에 반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 모레 철거할 아파트들도 굉장히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 있지만은 언제 철거할지 모르는 압구정 현대 아파트 같은 경우도 오늘 철거할 가격으로 가격이 형성돼 있고 노량진 뉴타운 아직 갈 길이 굉장히 먼데도 가보시면은 오늘 조합들이 이주할 가격으로 가격들이 형성돼 있어요. 그래서 재자 붙은 사업은 정보의 가격이 굉장히 빠르게 반영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액으로 그냥 묻어놓고 재개발 재자가 나올 경우에는 마치 그게 내일 이주할 것처럼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그때 임대사업자를 활용을 해가지고 지금 100% 감면은 못 받지만은 70%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고 그 다음에 이거를 매각을 한 다음에 본인 집 매각해서 새로 살 또 새 집에 이사가는 그런 전략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면 기회비용에 대한 심한 고민은 선택의 기회를 잃게 만들어요. 너무 고민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자, 큰 차이 안 난다. 선택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사실 A, B를 선택을 한다고 해서 큰 이득을 보는 것도 아니고 사실 선택만 했다라는 가정하에서는 큰 손해를 보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돈의 가치의 하락, 물가의 상승으로 아까 보셨다시피 현재 보유 가치보다 미래 이용 가치가 더 높아진다. 무슨 뜻이냐면은 현재 매매이익 금액보다 미래 전세 가격이 더 높기 때문에 전세가보다 매매 가격이 더 높아진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거주의 안정을 찾은 후에 소액으로 미래에 대한 보험을 들자. 그냥 내가 집을 하나 갖고 있고 하나를 묻어둔 다음에 나는 편하게 살면서 얘가 재개발이라는 재자만 나온다면은 마치 내일 이주할 가격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임대사업을 활용해서 10년 있다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70% 받고 그 다음에 내 집 팔아서 두 개를 합쳐가지고 또 좋은 집에 또 들어가면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주와 투자를 동시에 한다고 하면서 어렵게 살지 마시고 여러분 돈에 맞는 주택을 구입한 다음에 여유자금으로 소액, 향후의 미래에 가치가 있을 만한 곳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다소 조금 어려운 내용이었지만은 여러분들 앞으로 저희랑 계속 같이 가실 분들은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앞으로 저희랑 계속 상의하면서 부동산 고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